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기재 항목에서 봉사활동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봉사활동 얼마나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 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오늘은 봉사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재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봉사활동 시간 그렇게 중요한가요? 봉사활동이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면서 연이어서 우리 학교에서는 마땅히 할 봉사활동이 없어요. 라든지 내가 특별히 외부 활동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 봉사 시간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1학기를 지내고 이제 한 학기 동안 활동했었던 봉사 시간을 체크를 해보면 정말 적게는 5시간부터 또 많게는 한 80시간 가까운 시간 봉사활동을 채운 학생들이 있는데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1년 동안 100시간 이상 채우는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천차만별인 봉사활동이 과연 얼만큼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재되는 걸로 이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봉사활동은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 자체가 정량적으로 단순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적인, 양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봉사를 얼만큼 의미 있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상 서류평가 시 봉사활동은 정량적인 시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 시간 외에 이제 그런 봉사활동의 배경이라든지 또 그 과정 또는 이 학생이 느낀 점 등등을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것이죠.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이 지속되었는가? 즉 정말 내가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방향에 또는 진로와 연계된 그런 일관된 봉사활동이 꾸준히 이행된 기록이 있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느낀 바가 확실하게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장을 이룬 부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 의미가 있겠죠. 따라서 꾸준히 일관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봉사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 즉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는 외부에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을 찾아봤는데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모집 기간을 놓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사실 교내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 활동으로 이제 시간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죠. 학교마다 아이들이 화단 청소라든지 교내 청소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매번 이제 학교 수업 전에 기자재 관리라든지 과학실 기자재 관리, 음악실 기자재 관리 이런 식으로 체육관 관리 청소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급식실 봉사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 마시는 우유라든지 이런 우유, 쉽게 말하면 우유 배달? 우유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우유팩 관리하고 이런 봉사도 있고, 학기 초에 교과서를 배포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선생님을 도와서 이렇게 학생들이 역할을 했을 때 봉사 시간으로 일정 점수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봉사 시간으로 이수될 수 있는 활동들을 내가 좀 찾아보고자 노력한다면 교내의 꾸준한 봉사 활동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들이 채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만큼 관심을 가져주느냐의 차이가 이런 부분의 기록이 풍부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봉사활동 부분은 인성적인 측면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 학생인가, 공동체 의식이 잘 형성되어 있는 학생인가, 또 남을 생각하는 배려심이 있는가, 그다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질서에 맞춰서 우리 학교 내의 교내 규칙이나 질서에 맞춰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학생인가, 이런 부분들이 잘 보여질 수 있는 활동이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도 이 학생은 정말 스스로 이런 모범적인 태도나 인성이 갖춰져 있는 아이구나 라는 게 보여지면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이 나오겠죠. 봉사활동 기록 방법이 달라져서 이제는 활동 실적하고 시간만 기록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가, 유의미한 성장이 있었는가는 기록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냐, 그런 부분은 어디에 어필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이런 봉사활동에서 유의미한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 평가는 행동종합 특성이라는 담임 선생님이 학년 말에 써주시는 그 항목에 어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록들이 여전히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냥 꾸준히 일관된 활동을 계획해서 이수를 이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학생들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합격자 사례들을 봐도 우와, 봉사 시간이 저렇게 많이 돼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봉사 시간 나는 그렇게 채우기 어려운데 라는 경우에는 도대체 그러면은 판단 기준이 몇 점 정도 이상, 전체 60시간 이상이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기준을 자꾸 정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의미 있는 봉사인가를 따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양적으로 따질 수 있는 측면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제 5학기 동안 60시간 이상이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은 현실적으로 딱 60시간만 채워서 사실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는 없죠. 네. 그 이상을 많이들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이상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전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나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제 선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은 기본적인 만큼은,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 생활의 성실도를 보여준다라는 취지에서 다른 학생들이 학교 생활 충실히 하고 또 봉사 시간에 참여하는 노력만큼 나도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서의 중요성은 행특에서 어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학생부 기록상에 행동종합 특성 사항에서도 이런 봉사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기록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부분을 추가해서 이제 어필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봉사 시간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독서 몇 권이어야 돼요. 이렇게 양적으로 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독서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차차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봉사랑 같은 맥락으로 우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야에 꾸준히 일관성 있는 또는 심화 확장되는 내용의 독서,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은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또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둘 다 기록이 가능한데요. 3학년 1학기 여름방학까지 했던 봉사활동 내용이 최종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에서 학년별로 실시하는 것은 이제 한 10시간 정도.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학교의 봉사활동을 참여하면 총 30시간 이상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 외의 시간은 이제 개인적인 봉사인데 한 기관에서 꾸준히 여러 군데를 다니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주기 봉사다, 그럼 꾸준히 계속 다니는 게 좋고, 또 노인 요양원이나 복지관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 돌보미 역할을 했다 그러면 꾸준히 또 가는 게 좋고, 또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문화 해설사 역할을 했다 그러면 꾸준히, 통번역 봉사를 했다 꾸준히,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일관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봉사활동을 이제 알아보는 그 포털 사이트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학교
에서도 안내가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1365 자원봉사 포털을 이용하면 거기에 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연계된 기관에서의 봉사 활동들을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유의미한 봉사활동을 해두는 것도 좋겠죠. 나이스랑 자동 연계돼서 이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외부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생기부랑 연계된 봉사 시간으로 인정 기록이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봉사활동, 자원봉사 포털을 연계되지 않은 그 외적으로 다르게 알아보는 봉사활동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봉사시간 인정이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계획서를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고 제출해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확인서를 받아서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게끔 제출하는 그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외부 봉사활동 열심히 했는데 담임 선생님한테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알아서 하고 나서 이거 어떻게 기록돼야 되지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절차를 여러분들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봉사활동에서 이제 뭐 시간이 얼만큼 돼야 되나요? 얼만큼의 시간, 또 어떤 봉사활동 꼭 많아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 질문하시지만 또 한 가지는 진로와 연계된 것이어야만 하나요? 그러니까 내 진로와 연계되지 않은 봉사활동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진로와 연계된 봉사활동만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나 제약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로랑 연계된 봉사활동이 막 다양하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떡하지? 라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꼭 진로랑 뚜렷한 연관관계가 없더라도 사실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진로와 연계된 봉사활동이 마침 풍부하게 있어서 그 부분을 내가 찾아서 꾸준히 일관적으로 3학년 1학기 때까지 해왔고 진로랑 연계성이 보여지고 또 봉사 시간 자체도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사실은 똑같이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생활을 하면서 이 학생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들인 관심과 노력, 시간이 얼만큼 이 아이가 참 노력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가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로와 연계된 봉사활동이 아니어서 불리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일관되어 있으면 노력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 감점이 된다거나 이 학생은 의미 있는 봉사가 아니네 이렇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일찍부터 진로 계열을 정해놓고 좀 유의미한 봉사활동 계획을 잡으면 좋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런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일치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또 진로의 방향이 또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냥 꾸준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간혹 보면 이제 그 지역의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청소년 활동들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월별로 이제 찾아보면 체험 활동들도 있고, 모의 법정, 모의 재판 또는 모의 재판 모니터링 봉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활동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연관돼서 했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학내에서 또래 멘토링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꾸준히 성실하게 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통역사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이 반드시 문화유산 해설사를 정기적으로 토요일마다 가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해설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물론 한다면 좋겠지만 하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주기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동화책 번역
해서 보내는 그런 번역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데 꼭 그런 활동이 아니라고 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로랑 연계된 활동만 봉사로 의미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경제학과를 지원하더라도 영어책 번역 봉사를 했다라고 하고 그것이 꾸준히 3년 동안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또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내가 이런 번역 봉사 활동을 통해서 소외된 계층 또는 소외된 아동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지적 나눔의 의미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다라는 내용들이 행동종합 특성이나 또는 자기소개서, 면접 등등에서 어필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할 때 시간만 기록되고 활동 내용만 기록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막 하시지는 마시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의도와 취지, 목적을 가지고 이 활동을 계획하는지를 꼭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의미 있었던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소감이나 감상 등을 담당 선생님,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자주 나눌 수 있으면 더없이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쓴다 했을 때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때 가서는 많을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고 하면 꼭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습관을 들여두시기를 바랍니다.